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이번에 입고 온 테라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내연 냄새가 나신다고 갖고 오신 거예요. 뭐 특별히 다른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차를 오래 타고 싶으셔서 기본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들을 점검한 후에 이상이 있는 것들을 교환하고 싶다고 오신 거예요. 뭐가 특별히 내연 냄새가 특별히 이상이 있죠. 냄새가 좀 많이 난다고 하셔서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들을 오래 타고 싶다고 하셔서 그런 것들을 메인터너스 작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디스크에 표면 부식이 생겨서 안쪽, 바깥쪽 양쪽 다 디스크 표면 부식이 발생이 됐네요. 그래서 디스크와 라이닝 패드를 교체할 겁니다. 어쩌다가 나방이 브레이크 캘리퍼에다 탈피를 해서 이렇게 흡착이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살아서 나갔을까요? 나방이 살아서 무사히 탈피를 하고 나갔기를 바랍니다. 탈피한 나방입니다. 디스크를 교환을 하면서 파킹 라이닝을 같이 조절을 해줍니다. 너무 빡빡하게 하면 안 되겠죠. 적당히 무겁게 이렇게 적당히 무겁게 해줍니다. 너무 가벼우면 파킹 레버가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적당히 무겁게 잡히게끔 조절을 해줍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을 하면서 잘 확인해야 될 점이 로드가 이렇게 잘 움직이는지 필히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쩔어서 잘 움직이지 않네요.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굉장히 잘 움직이는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소착이 돼갖고 잘 회전도 하지 않고 들락날락 거리지도 않네. 이런 건 탈거해서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빼면 이렇게 안에 이제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부식이 돼서 로드가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죠. 이런 건 싹 갈아낸 다음에 그리스를 다시 발라서 장착을 해야 합니다. 이상 없다고 그냥 두지 말고 같이 그리스를 한번 다시 도포를 해줍니다. 이렇게 턱이 지니까 라이닝과 디스크에서 이음이 발생을 합니다. 라이닝 패드에 밥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디스크에 턱이 많이 졌다는 얘기인데 갈면 좋겠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직 못 쓸 상황 정도는 아니어서 어우야 조금은 완전 꼈네. 라이닝을 하도 오랫동안 안 갈다 보니까 흡착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라이닝 밥이 나오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음이 발생이 됩니다. 이음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디스크에 턱이 지기 때문에 라이닝 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라이닝 패드 역시 시중품으로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라이닝 패드도 보면 이렇게 면이 왜곡이 생긴 게 보이죠? 가운데가 훨씬 더 많이 달아버렸죠? 디스크에 변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일단은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업할 것도 많고 작업할 양도 많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도 이상이 있는 것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 데 있어서 고객님께서 불편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디스크는 보류하고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수석 앞바퀴 탈거했고요. 운전석 앞바퀴도 이렇게 탈거를 했습니다. 슈바 좌우 뒤에 거 좌우 탈거해 놨습니다. 테라칸에서 슈바를 모두 다 탈거했습니다. 모두 다 탈거했는데요, 뭐 슈바가 특별히 나가거나 했던 건 아닌데 고객님께서 승차감이 좀 불편하시다고 슈바를 교체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뒤에 걸 뜯어서 보니까 이미 장시간 오래되다 보니까 슈바가 이미 터졌네요. 유압이 누설이 돼서 이미 터졌습니다. 슈바라고 하는 건 일정 수명이 지나가게 되면 슈바 내부에 오일이나 가스가 누설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사용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예방정비 차원에서 다 망가지기 전에 미리 교환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일단 부품을 개봉을 하겠습니다. 슈바 상태를 보자면 이렇게 뒷슈바 같은 경우는 한쪽 이름이 누유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슈바 마운팅 고무를 보면 그래도 짐을 많이 싣거나 이렇게 비포장을 많이 다니지 않았다라는 게 슈바 부싱 군무에서 심한 눌림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앞슈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장 차이가 조금 나네요. 위에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 놓으면 아랫부분이 편차가 집니다. 왜 그러냐면 슈바가 덜 튀어나오는 거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모가지 부분까지 슈바가 튀어나오는데 반대쪽 같은 경우는 튀어나오지가 않네요. 슈바 안에 오일이나 가스 같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발력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슈바 고무도 다 눌려서 재사용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당연히 한번 뜯었으면 전부 이렇게 고무를 교체를 해야죠. 슈바를 모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베이트를 좋아하려면 일단 나리에를 탈거해야 하기 때문에 나리에를 좀 탈거하는 중이고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 이제 나리에를 탈거했고요. 이런 식으로 탈거한 다음에 이제 타임벨트를 교환할 거예요. 보시면 이제 벨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보시면 갈라진 부분이 보이시죠? 타임벨트를 작업을 진행했고요. 중간중간 내용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벨트가 이런 식으로 갈라졌습니다. 상태가. 그러면 중간에 끊어질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외부 벨트에 장력을 줘야 되는 오토 텐션인데,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텐션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외부 벨트 세트를 교환할 때 같이 교환합니다. 와, 카본대가 어마어마하죠. 흡기 매니폴드에 카본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털거식으로 청소해달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털거식으로 청소해달라고 하셔서 털거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보게 되면 안에 매니폴드 내부에 침전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껴있죠. 매니폴드에만 껴있는 게 아니라 엔진 내부에도 이렇게 많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엔진에 붙은 쪽까지도 싹싹 깨끗하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청소를 한번 해볼까요? 청소를 하기 전에 한번 스푼으로 살포시 한번 퍼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파지 않고 살포시 여기 입구만 이렇게 한 번 펐는데 이만큼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아이고 살포시 푸기만 하면 요만큼씩 나옵니다. 싹 청소를 하고 깨끗이 닦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깨끗하게, 그죠? 깨끗하게 싹 청소했습니다. 가공 꼈던 것들 전부 다 싹 깨끗하게 청소했고요. 위에 오일 새는 부분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오일이 조금씩 새죠. 여기서만 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오일이 새죠. 카바 가스켓에서 여기만 새는 게 아니라 인젝터가 있는 부분에서도 다 오일이 새고 있습니다. 전부 오일이 누유가 되고 있어서 위에 헤드커버 가스켓도 같이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썸머스타트 하우징도 부식에 의해서 이렇게 군보가 져서 하우징도 교환을 할 거고요. 흡기 매니폴드는 완벽하게 청소가 일단 끝났습니다. 매니폴드는 세척 중이고요. 그동안 헤드커버 가스켓을 같이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디 갔어요? 위에 있어. 헤드카 가시면 갔죠? 네.
지금 인젝터를 빼기 위해서 단기를 설치해 놓고 인젝터가 유차 같은 게 잘 안 나와서 이런 식으로 단기를 연결한 다음에 당겨서 인젝터를 뺍니다. 잘 나왔죠? 인젝터가 오래되다 보면 이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카본이 많이 끼기도 하고 인젝터 이 동화샤의 마찰 부위가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상태가 안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압이 새기 때문에 인젝터 동화샤를 교체를 해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녹화한 가스켓 찌꺼기 부분은 싹 지금까지 보신 영상 같이 안에 있는 찌꺼기도 제거를 해드렸고요. 그 안에 MT 인젝터 안에 들어가시는 부분, 동화샤 붙는 부분 찌꺼기가 있으면 여기 안 붙으면 앞착 그게 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깨끗이 세척을 해드렸고, 요 가스켓 부분도 이 찌꺼기 하나 없이 다 라인마다 다 세정을 해드렸고요. 이제 가스켓을 끼고 여기 장착을 할 겁니다.
보시면 타임벨트 안에 요 사이에 막 갈라진 게 보이시죠? 이 타임벨트 같은 경우는 벨트 자체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요 코어 자체가 툭 하고 몇 개가 나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타임벨트가 이렇게 거의 끊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 코어가 넘어가면서 헤드면하고 굴러가고 맞으면서 헤드 자체, 밸브 자체가 쉬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타임벨트를 교환하는 겁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생기고 중간에 타임벨트가 끊어지면 운행하다 차가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타임벨트를 교환합니다. 요즘에 이제 체인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옛날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옛날에는 타임벨트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트럭 같은 경우는 타임벨트 타입이기 때문에 지금 타임벨트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12mm를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장착이 다 됐는지 꼼꼼히 한 번쯤은 다시 확인을 해주고, 장착이 됐으면 이제 타이밍 커버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 다 코나 있는 걸 한 번쯤은 다시 확인한 다음에 타이밍 커버를 씌우고, 타이밍 커버는 오래돼갖고 상태가 안 좋으면 사용을 바꿨을 텐데, 지금 상태가 양호하시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부 커버도 보시기에 깨진 거나 이런 게 없어서 사용을 똑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꾸면 좋은데 굳이 멀쩡한데 바꿀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지금에 계세요.
침전물이 많이 보이죠. 생각보다 침전물이 이만큼이나 많습니다. 고객님께서 연료 필터를 교환하지 않으셨다고는 하지만, 연료에 수분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나쁜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 냉각수가 이렇게 시꺼멉니다. 시꺼먼 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냉각수가 하도 시꺼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너무 시커머니까 색깔이 랜턴을 비춰도 잘 비치지가 않네요. 구동액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순환을 합니다.